그러면 우리 이제 세 단어 평면 곡선의 접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y는 x에 대한 음함수라는 것을 좀 배울 거고, 음함수가 있으면 우리 생각에 무슨 함수도 있을 것 같아? 양함수도 있겠죠. 자, 음함수와 양함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함수라는 건 개념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이야. 자, 얘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얘는 뭐예요? 좌변에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어떤 막 식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모든 항을 x, y 상관없이 다 한쪽에 옮겨놓고는 0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음함수의 표현이라고 주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함수식을 표현할 때 어떻게 보통 많이 표현해? y는 fx라고 표현하지. 자, 이 표현의 의미는 뭐야? 이쪽에는 y만 적고 이쪽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x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덩어리를 넣겠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뭐 3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뭐 이런 게 온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y는 fx의 꼴로 주어지면 이때 y를 x의 양함수의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구나. 양함수는 y는 x에 관한 샬라샬라식. 음함수라는 건 x, y 상관없이 한쪽에 다 몰아넣고 는 0으로 바꾼 식이구나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접선, 개념의 제목이 뭐예요? 평면 곡선의 접선이지. 자, 얘를 왜 배우냐면 우리가 앞에서 2차 곡선을 배웠어요. 2차 곡선은 식의 구조가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샬라샬라는 0 이렇게 가지. 이 식은 y는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의 힘들어요. 그러면 와, 우리는 이 2차 곡선의 접선을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 바꾸면 y-라는 도함수를 못 구하니까, 기울기를 못 구하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겠네? 안 돼! 이래가지고 나온 개념이 바로 음함수의 표현이야. 얘는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런 2차 곡선의 표현은 음함수의 표현이지. 그냥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서 dy, dx를 구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우리 지금부터 이런 걸 배울 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와는 달리 지금 배우고 있는 곡선은 전부 다 대부분 뭐다? 음함수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곡선이다. 양함수로 바꾸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미분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다. 이게 학습 목표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함수의 미분법. 음함수의 표현 f의 x, y는 0에서 y를 x의 함수로 생각하고 각 항을 x에 대하여 미분하여 dy, dx를 구한다. x에 대하여 미분하여 dy, dx를 구한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선 알아둘 사실은 음함수의 미분법은 y는 fx꼴로 이 식을 나타내기 어려울 때 이용한다. 주로 어떤 경우였습니까? y는 fx꼴로 식을 나타내기 어려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곡선들? 2차 곡선들에서 식을 나타내기 어려웠어. 였죠? 자,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것이므로 x는 그냥 미분하고 y는 미분 후에 반드시 뭘 붙여야 됩니까? dy, dx를 붙인다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지금부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실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예. 지우고 이거 그냥 문제 풀면 아, 그런 거구나. 별거 아니네. 라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음함수의 dy, dx를 구하시오. 즉 얘는 뭐예요? y를 x에 관해 미분하시오 라는 얘기야. 그런데 안타깝지만 얘는 y는 샬라샬라로 바꾸기 쉽다, 어렵다?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그냥 얘를 통째로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해 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뭐 나와? 2x 나와요. y의 제곱은 미분하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y에다가 dy dx만 붙이면 된다라고 우리 미적분 2에서 배웠지? 예. 그리고 이제 와 봤더니 곱의 미분법 있네요. 자, 앞에 있는 거 미분합니다. 그럼 몇 나옵니까? 6x.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그냥 곱해주지. 더하기. 이제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적었어. 뒤에 있는 y를 미분하면 y는 몇이 돼? 1이 되면서 뭐라고 붙여야 돼? dy dx를 붙여주면 되죠. 마이너스 1은 미분하면 사라지죠? 0은 미분하면 사라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야? dy dx가 필요했어요. 왜? 이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맞나요? 그래서 dy dx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얘 뭉치면 되지. dy dx 묶을 수 있지. 그래서 묶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묶여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dy dx는 나머지 다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y 이렇게 식을 쓰면서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dy dx를 아주 손쉽게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y에다가 마이너스를 묶을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로도 묶네? 그냥 적자. 선생님 어디 잘못 쓴 거 없죠? 네. uxy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dy dx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뭔 짓을 하면 되냐면 야, 이게 도함수예요. 맞나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도함수인데 내가 5,10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x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돼? 5. y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돼? 10만 대입하면 바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접선의 기울기 알겠다. 한 점 알겠다.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흘러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dy dx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2번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이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세요.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죄송해요. 분모는 0이 아니다. 표현해주세요. 1번식에다가. 혹시라도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1번식에 이렇게 3x 제곱과 2y는 절대로 같으면 안 돼.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라고 꼭 표현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dy d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하네요. 자, 그랬더니 답 뭐 나와요? dy dx는 sin y분의 코사인 x 나오죠. 이때 sin y는 절대로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x 미분할 거예요. 뭐로 바뀝니까? 코사인 x가 되죠. 코사인 y 미분할 겁니다.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y인데 얘는 x가 아니니까 뒤에 뭐 붙여줘요? dy dx 붙여줘요. 이름 미분하면 0 나오네요. 결국 사인 y의 dy dx는 코사인 x가 되므로 내가 구하고 싶었던 dy dx는 사인 y분의 코사인 x다. 이때 사인 y는 분모 자리에 있으므로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풀이 끝.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개념의 제목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제목은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평면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평면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되겠습니다. 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접선의 방정식의 가장 핵심은 항상 모든 문제 풀이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한다? 접점에서 출발한다. 문제에서 접점을 주면 thank you 한 거고, 접점을 주지 않을 땐 접점이 있다고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바로 그 개념을 이용해서 풀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그 접점의 기울기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미분계수, 방금 전에 배웠던 dy, dx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접점 A, B를 어디에 대입해? 내가 구해놓은 dy, dx식에 대입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도 알겠다. 접점도 알겠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되겠습니까? 네. 자, 뭐 그냥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자, 아래 샘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 논리 그대로 푸시면 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풀어보세요. 답 내신 분은 답이 몇 번인지 얘기해 주세요. 답은 몇 번? 1번. 같이 문제 풀어도 되겠습니까?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이 주어졌어요. 예. 양함수로 표현하기 힘든 요런 상태야. 그죠? 예. 요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접점 주어졌으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지. 자, 그러면 접점을 하니까 우리 뭐만 알면 돼, 이제? 접선의 기울기 하나만 알면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dy, dx 구해야 되지? 그래서 얘는 음함수니까 그냥 통째로 미분해버립니다. 우선 y의 제곱은 미분하면 뭐가 돼요? 2y, dy, d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ln 5-x의 제곱은 몇이 되겠습니까? 5-x의 제곱분의 속미분해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자, 뒤에 x 플러스 y는 곱의 미분법이네요.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씁니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dy, dx 되겠죠. 탈은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dy, dx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dy, dx를 구해보면 요거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x-2y의 dy, dx는 이쪽 요렇게 넘어가니까 5-x의 제곱분의 넘어가면 플러스죠? 2x-y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됐어요.
자, 요거 통분해서 한 덩어리로 뭉칠 겁니다. 그러면 5-x 제곱분의 2x-y의 5-x의 제곱이라고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내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dy dx라는 식은 x-2y의 5-x의 제곱분의 2x-5y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 이거 풀지 않아도 상관없겠다. 그죠? 그냥 귀찮으니까 풀지 않고 그냥 통째로 덩어리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물론 얘는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는 항상 양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x는 절대로 뭐와 같으면 안 된다? 2y와 같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접선의 기울기 구해볼 겁니다. 자, 2,-2에서의 기울기 구하면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자, y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5 마이너스 2의 제곱 4 이렇게 되네요. 2x 4네요.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2에 5 마이너스 x의 제곱은 4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계산 하나 많아지. 얘도 계산 하나 많아지요. 계산했더니 얘 몇 나옵니까? 1이요. 1 이렇게 나오네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기울기는 1이고요. 접점은 2,-2예요.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기울기 1이니까 x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얘가 하필이면 2,-1을 지난대. 뒤에 뭐만 오면 됩니까? 마이너스 4만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자리에 몇 나왔어요? 1. B 자리에 몇 나왔어요? 마이너스 4.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 답은 몇 번? 1번.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지우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일반적인 음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다 배운 거야. 끝난 거야.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교육과정에 약간 어긋나요. 교육과정은 너희들에게 일일이 단계 다 밟아가지고 풀기 원해. 근데 그런 식으로 풀면 안타깝지만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풀이가 길어져서.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형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으로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 공식을 가르칠 거예요. 즉 문제를 이만큼 풀어내면 이만큼이면 풀 수 있는 공식을 가르칠 거야. 얘는 언제 쓸 수 있어? 서술형 평가에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기본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쓴다? 객관식과 단답형 문제에서 쓰실 수 있는 엄청나게 유용한 공식을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솔루션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공식으로 다 빨리 내는 방법, 그리고 단계 밟아가면서 푸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가르칠 건데 공식을 한번 볼게요. 4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자, 4페이지에 보면은 두 개의 공식이 나와 있어요. y의 제곱은 개념 제목만 읽어볼게요. 4px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의 x 플러스 x1이다 라는 공식. 그 아래쪽에 보니까 x의 제곱은 4py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x는 2p y 플러스 y1이라는 공식.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y의 제곱은 4px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 y는 mx 플러스 m분의 p. x의 제곱은 4py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 y는 mx-m의 제곱 p라는 4개의 공식에 증명을 선생님이 실어놨어요.
자, 예전에는 사실 선생님이 이 증명을 일일이 수업 시간에 해줬거든요. 근데 이 증명은 시험에 안 나와. 결국엔 이 공식을 외워서 쓰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서 시간만 너무 아깝고 딱히 도움이 안 돼서 도대체 이 공식 어디서 나왔어? 궁금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여기에 선생님이 잘 증명을 해놨으니까 찬찬히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시험 점수와는 하등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냥 적어놓고 넘어갈 거고요. 참고로 말하자면 4페이지의 공식은 필수예요.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공식이에요. 근데 5페이지 같은 경우는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무식하게 풀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를 무식하게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식으로 좀 가르치는 겁니다. 둘 다 알아두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좀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고 갈게요. 맨 뒤쪽에 보시면 2차 곡선 공식 총정리라고 이와 같은 페이지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페이지. 한 장 더. 맨 마지막 페이지일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예. 자, 요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원 정리하고요. 포물선까지 공식 미리 정리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기본식은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요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선생님한테 원을 배웠던 사람은 배웠을 거예요. 야, 이때 기울기가 m인 요 기본식에서만 쓰는 공식이야. 기본식이 아닌 예를 들어서 막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식에서는 이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표준형에서 쓸 수 없어요. 기본식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기울기가 m이니까 우리 우선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mx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에서 기울기가 m인 건 두 개 있지. 원이 있으면 기울기 m인 건 이렇게 두 개 존재하거든.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r의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 요거를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을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공식입니다. 좀 외우세요 라고 가르쳤던 공식이에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거예요. 자, 그 한 점이 예를 들어서 x1, y1이라는 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요 기본식은 x 더하기 y는 r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 중에 하나에 x1을 집어넣고 그 중에 하나에 y1을 집어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곡선 밖의 한 점 알파, 베타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어떤 상태냐면 원이 있었습니다. 요 바깥에 알파, 베타라는 이와 같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뭘 그었어?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그은 상태에서 뭘 구할 거냐면요. 이 접선에 접점을 지나는 요 빨간색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예요. 요 빨간색의 방정식은 바로 요 식의 x1과 y1 자리에 알파, 베타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r의 제곱이라는 직선이 바로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수학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다 증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와 같은 논리고 여기에서는 증명을 공식을요. 한다 안 한다? 적어는 놨어. 선생님이 적어는 놨는데 증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요 녀석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여서 얘하고 증명의 방식이 똑같아.
동일해. 그래서 얘도 실어놓지 않았어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은 문자로 선생님 나 이게 궁금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됐는지 그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교육과정과 조금 위배되는 녀석이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을 좀 외우라고는 강요를 할 거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술형 평가에서 막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포물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식은 기본식이 두 개지. 기본식이 뭐하고 뭐야? 시작. x의 제곱은 4p y. 또 하나 뭡니까? y의 제곱은 4p x라는 이와 같은 식이에요. 자, 여기에서는요.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x1, y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1, x야. 되겠습니까? 요걸 xx로 보고 하나를 x1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바뀌어요. 4p가 아닌 2p가 와야 되고요. y 플러스 y1을 적어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 y1, y는 2p의 x 플러스 x1 이게 바로 곡선 위의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요. 요거 하나 잘못 필기가 된 것 같다. 완전히. 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은 4py라는 이와 같은 식이 있죠? 얘는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우선 뭐로 시작해야 돼? y는 mx로 시작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마이너스 m의 제곱 p가 들어가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 역시 y는 mx로 시작돼야겠죠. 여기에는 플러스 m분의 p가 들어갑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요 곡선 밖의 한 점 알파 콤마 베타에서 곡선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똑같은 상황이야.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이고 여기 알파 콤마 베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었을 때 뭘 구하는 거야? 이렇게 접점을 지나는 이 녀석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다가 대입하시냐면요.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x1 자리에 알파를 y1 자리에 베타를 대입하면 돼. 그러므로 식이 뭐가 돼? 알파 x는 2p의 y 플러스 베타라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네. 자, 그리고 요 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물선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어떤 점이 나왔어. 요렇게 접선 그었어요. 접점을 지나는 요 빨간색 직선은 어떻게 쓸 수 있다? 베타 y는 2p의 x 플러스 알파다라고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되겠습니까? 네,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교육과정에 반드시 들어가는 개념은 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와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의 그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요 공식은 어때? 거저먹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얘 두 개를 특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선생님이요 포물선에서 윗식이 중요한 식이랬어? 아래식이 중요한 식이랬어? 둘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아래식이 더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 식 이런 식으로 생기지? 중요한 식이 무슨 구조를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은 식이 무슨 구조를 가졌는지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다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예,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앞에 잘 증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예,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3페이지 펴보도록 하겠다.